뭐냐면요. 네. 좌파애들이 예. 여기에 좀 진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몇 몇 명? 명 있다. 네다섯 명? 이게 네. 집회 신고를 안 했어요. 축소하면 해주세요. 네. 집회 신고를 안 해. 원래 이제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집회 신고를 안 했는데 여기서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2인 이상이 네. 모이면 그거는 집회로 간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같은 아. 목소리를 내면. 그럼요. 네. 네. 근데 한 4-5명 집법 위반인데. 있는데 거기를 이제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쳐주고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저희가 집회 신고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신고한 자리고 쟤네들은 신고도 안 했는데 네. 왜 보호해주고 우리가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리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수진이랑 같이 배가 고파가지고 네. 메인 무대 쪽에 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네. 다시 이제 일신 빌딩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쪽 집회 가세요?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얘를 그 좌파 애들 모여 있는 걸 집회로. 집회로 간주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러네. 집회로 간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왜 네. 불법 집회에 대해서 해산 조치를 하지 않고 보호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저 우리 자리다. 우리가 집회 신고한 자리다. 왜 쟤네 신고 해산 안 해주고 왜 차 안 빼주냐.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아 이거 자체가 사실 충돌을 유발시키는 행동이거든요. 그쵸. 경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경찰이 법을 네. 지켜줘야죠. 사람을 가려가지고 법 집행을 하는지 아. 참 그 부분도 근데 문제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그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저 민노총 집회 할 때는 네. 그 거기 진짜 무법천지거든요. 거기. 맞아요. 맞아요. 자기들 법이 마음대로 없죠. 차선 다 열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되게 평화적이고 그쵸. 그 경찰이랑 다 협의해서 하고 질서에 잘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저렇게 무법처럼 하니까 이번에도 그 경찰 때린 사람들이나 폭력해가지고 그 구치소에 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바로 풀려났어요. 이거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자꾸 공권력이 짓밟히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좀 세 맞아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미국 같았으면 죽었죠. 죽어 사형이에요. 그 자리에서 총살이죠. 이게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일단 뭐 테이저건이라든지 그쵸. 차량에서 내릴 때 손 안 올리고 내리면 거의 총기가 합법하니까 바로 쏴요. 예, 지갑건에다가도 예. 그냥 총 발사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이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좌파들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경찰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 집회에서 네. 경찰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왜 민노총 그 분들은 왜 집회 해산 조치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못 하시냐. 그랬더니 경찰분들이 너무 많이 당해서 그렇대요. 이게 경찰분들도 사람이고 공무원이고 직장인이잖아요. 네. 근데 민노총은 그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체포돼도 그거는 그들한테 거의 훈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듯이. 예, 예. 걔네들은 사실 6.25 전쟁 때도 그렇고 네. 원래 이데올로기에 심취한 그 좌익 세력들은 네. 자기네 공산낙원 그 이데올로기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부모도 죽창으로 찌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수단을 목적에 의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노총 같은 그 간첩 집단들이 경찰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고 네. 배째라 하고 누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잡혀가더라도 훈장 취급받고 더 혜택이 오니까 더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경찰분들이 네. 사실 그분들도 한 가정의 가정일 거고 그쵸. 맞아요. 아들일 거고 남편일 거고 아버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예, 악순환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얼마 법치가 바로 서야 전에 됩니다. 그 민노총 간부가 90건 이상의 그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얼마 전에 징역 선고를 15년 받았죠. 15년 받았는데 그분의 발언이 전 좀 충격적이었어. 자기가 이석기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다니 너무 뭐 좋다, 뭐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아, 정상이 발언했던 걸 아니구나. 들어. 네, 그쵸. 진짜. 이미 이 이데올로기에 심취해서 아니 그런데 모르는 그런 거예요. 간첩들을 이번 중국 간첩도 처벌하는 법을 좀 만들자라고 이야기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못 만들게 예. 하잖아요. 네. 아니, 이거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언급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쵸. 대한민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이 중국의 간첩들을 잡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의 국회가 완전히 저 간첩이죠. 간첩 소굴이 됐으니까. 그 국회가 중국 국회의원인가 봐요. 제가 예. 한 말씀 또 네네네. 드려도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아셔야 될 게 네. 사실 많은 보수 자유 우파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네. 있어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이데올로기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모든 사태 배후에 북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 모든 배후에 중공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북괴가 왜 이 사태 배후에 있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냐면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옛날에 마이클 폼페오 그 국무부 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김정은은 주한미군을 감사해야 한다. 이거 되게 신기한 발언 아닙니까? 네. 주한미군 감사한대요. 왜 그러냐? 중국 공산당은 북한도 먹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맞아. 북한에서 유사시가 일어났을 때 얘네들의 목표는 대동강까지 확보하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하고 중국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요 간첩 세력들 네. 우리는 북괴하고 연관이 되게 짙은 줄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이념 전쟁, 한반도 이념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그 주체들은 중공의 그 지원을 받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김정은이 최근에 우리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 헌법에서 예. 통일 조항 빼겠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하건대 김정은은 우리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라도 중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런 헌법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최근에 입법 예고하고 궁극적으로 걔네들이 그 쟁취하고자 하는 비전은 네. 이민법 같은 거 개정을 해서 네. 중국 이민자들이 한국 국적을 쉽게 받게 해가지고 인구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흔하게 자주 써왔던 수법이거든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점거할 때도 그런 방식을 썼고요. 걔네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두고 끈질기게 공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 플러드게이트 그 수문 댐이- 앞에 예. 있죠. 예, 수문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이걸 틀어막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그 이민법 같은 게 통과되면서 중공 출신 이민자들의 비율이 우리를 압도하면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게 근데 되는 이미 거예요. 아시죠? 중국이 투표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지금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근데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게 뭐 이제는 확대되고 있는 거죠. 총선도 참여해야 되고 아, 이게 미친 것 대선도 같아. 참여해야 된다 그런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심각합니다. 좀 방... 2030 청년 여러분들 본인 자신이 있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신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리고 그 위에 손조분들은 눈물과 피로 이 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따뜻하고 배부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 부모님과 선조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관저와 광화문으로 다 나오셔서 어르신들의 노고를 많이 좀 덜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와보시면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들 나오셔서 애국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집회를 참여해 보니까 그 편견하고 다르게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주최 측이 청년들 소리를 생각보다 잘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청년 연사도 많이 올려주시고 예. 사실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요? 예.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엄청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청년분들 너무 어르신들만 있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아, 한남동에 전혀 지금 그렇지 진짜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거의 한 오세요. 30%가 지금 청년들이고 맞아요. 나와주시면 너무 좋겠고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만 나가리 되면 돼 이런 청년들이 꽤 있어요. 저희 주변에 사실 뭐 민주당이 우파고 지금- 좌파고 없고 예. 정치 성향이 없는데 난 뭐 계엄도 좀 아닌 것 같고 이재명만 저기 나가리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은 새끼손가락입니다. 언제든지 잘려 나가도 되는 거고 민주당이 그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식민지배 당하게 돼 있어요. 독립운동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음모로 취급받더라도 부정선거 널리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머릿수가 많이 나와야 맞아요. 예. 경찰분들이 저희를 지켜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동대랑 뭐 특공대랑 뭐 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경찰이라고 다 같은 오더를 따르는 집단이 아니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되게 분파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지켜주시는 분들은 또 맞습니다. 다른 예. 분들이셔서 근데 이분들이 저희를 지켜주려는 명분이 생기려면 저희가 머릿수가 많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시위나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나려면 그냥 우리가 머릿수가 많으면 돼요. 머릿수가. 그래야 머릿수 경찰 채워주십시오. 병력이 엄청 깔리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나고 그럼 우리 대통령 지키고 탄핵 기각시키고 각하시키고 우리 승리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저희도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그런 샤이 보수들을 좀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끔
계속 독려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 내는 모습을 보고 네네네.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주변에 다 좌파밖에 없다. 항상 그런 말을 해요. 항상 그래서 혼자 있고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용기 내서 나오면은 또 네. 혼자 나와요. 그럼 저희들이 얘기해보고 이렇게 현장으로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늘리고 집을 있는데 불려가야 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지금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머릿수가 많아지게끔 하되 대신 젊어진 보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좀 열심히 활동을 좀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네, 네.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 그런 젊은 보수 진영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MZ 자유결사대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실 것 네네네. 같아요. 그 어린 친구들이 저랑 같이 집회하면 너무 재밌대요. 제가 조금 재밌거든요, 네네. 여러분. 진짜 나오시면은 저랑 진짜 신명나게 집회 예,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다들 나오세요. 정말 웃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이브가- 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홍보실장님 통해서 네네. 저희 청년들이 어디를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지 여쭤보고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올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그러면 제가 그 사회자분한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네, 제가 어제 또 우연하게 기회가 있어서 연합뉴스랑 TV조선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남동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이 전쟁은 체제 전쟁이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골자로 이 계엄령을 선포하셨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 두 번째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처단이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5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해왔다. 그래서 그 기자님들한테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대요. 부정선거 잘 모르겠대요. 솔직히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하거나 뭐 본인이 뭐 자기 보스로부터 하라고 지시받는 사항에서만 열심히 하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 청년 세대인 기자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저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줬어요. 떡메모지 투표지도 있고 투표하는 사람보다 표수가 더 많이 나왔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하고 설명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부정선거가 있는 것도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음모론 취급받더라도 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지금 진짜 너무 안타깝고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보수인 친구들한테 얘들아 지금 부정선거 엄청 심각하다 얘기를 하면은 누나 근데 그거는 음모론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음모론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뭐 중공이 뒤에 있다. 또 저는 북한도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정선거를 저희가 이제 제대로 규명을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미래 세대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요. 그냥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표를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개표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개표하는 자에 따라서 이 나라 정권이 지들 마음대로 가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가짜 리더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결국은 사라지겠죠. 홍콩처럼. 아무튼 그래서 이 스탑 더 스틸이라는 그 문구를 여러분 많이 포스팅을 해주시고 사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론사들조차도 무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기자들이 과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죠. 우리 개개인이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진짜 본인이 알고 있으면은 그 안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프로필도 좋아요. 카카오톡 펑도 좋아요. 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X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하셔서 본인이 언론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스피커가 되어 주셔서 진짜 이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이면은 이 부정선거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나오세요. 경기도 서울 지역 사시는 분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셔서 진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의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도 알 수 있고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방송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근데 많이 모였다 끝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밤낮을 마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다. 그래서 혹시 그 진주 그거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방송국 씨 지금 전달이 됐어요. 네. 이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네, 저는 이제 진주에서 이제 네, 활동하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 무효 시민 걸기 대회 이번 주 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철도문화공원 구 진주역에서 저희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구속하자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이 저희가 작은 이런 집회를
정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진주 주변에 사시는 모든 애국자분들 나오셔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언론에도 알리고 또 우리 진주에 계신 또 경남에 계신 많은 애국자님들에게 이거를 또 전달하고 또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이제 사회를 맡게 됐거든요. 오셔서 많이 응원도 하시고 실제로 너무 재밌어요, 이 집회가. 그래서 같이 오셔서 힘을 합쳐주시고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여러분들 많이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고, 아,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저는 다 이긴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짖고 공격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무서워서, 본인이 두려워서 그래요. 이게 지금 엄청 불법을 완전 자행하고 있잖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단 뭐 탄핵에서 내랑 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영장 뭐 또 연장한 것도 그렇고, 그것도 비밀로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얘네가 너무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렇게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제 영원히 끝난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짓들을 자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있다라는 거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승리자의 마인드로 싸워야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바뀌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바뀌는 게 왜 없어요? 지금 여론 대통령 어디는 뭐 47%까지 나왔다고 하죠. 2030에서. 서울이요, 서울. 네, 이게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여론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진짜 결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소리는 너희가 쳐라.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제가 그걸 보고 오. 방송 초반에 감동이에요. 짠해서 눈물이 좀 났는데, 너무 이런 저희를 지켜주시겠다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앞장서, 너희들이 앞에서 소리만 질러, 우리는 너희를 지켜줄게, 이렇게 받쳐주는 어르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박수는 우리가 받고 영광은 우리가 받고, 뒤에서 뒷받침해 주신다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년 시간 때 제일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 결혼하고 자녀를 뭐 양육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하면은 더 시간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제일 시간이 많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차도 쓰시고 많이 나와주세요. 한남동에 많이 모여주셔서, 저도 지금 이 방송 마치고 바로 제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또 관저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나와주시고 많이 힘껏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청년분들 모시고 오전에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요 영상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정광훈 목사님을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태극기 그 집회에 많이 참석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애국 부모님들 저희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함해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